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특성과 순환 단원 하고 있고요. 오늘 숙제는 교과서 247페이지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교과서 247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수업을 들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 바닷물 1kg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소금이 들어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kg에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쌤이 준비를 해봤어. 물은 생각해보니까 물은 찾아보니까 965g 정도 들어있는 걸 알아냈고요. 염료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g 정도가 들어있대요.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있지. 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염류는 정의하면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염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염분은 뭐냐? 바닷물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1kg의 바닷물에 염류가 35g 녹아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35psu만큼 염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요. 선생님, psu가 뭐예요? 여기 써있죠? 실용염분 단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실용염분 단위를 psu라고 한대요. 이 염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은 이거 그냥 농도라고 생각해도 웬만하면은 맞습니다.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성 성분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염화나트륨부터 염화마그네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치?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쌤이 좀 펼쳐줄게요. 이렇게. 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죠. 총 6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순서대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자, 이걸 보면서 쌤은 이런 사실들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교과서 247페이지 내용을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지역별로 염분이 다를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염료의 비율이 다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야?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질문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자, 어떤 게 다른 건지 얘기해 줄게요. 1번 질문의 경우에는 이런 말이야. A 지역에서 염분이 요만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35psu였어. 그런데 B 지역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40psu.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지역별로 염료의 비율이 다르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A랑 B 지역에서 똑같이 다 35psu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안에 A 지역은 염화나트륨이 이따만큼 들어있고 B 지역은 염화나트륨이 요만큼만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성분의 비율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요게 질문입니다. 한번 어떤지 실제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교과서 247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면 이제 이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표층 염분을 분석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기 좋게 빨간 곳은 염분이 되게 높은 곳, 보라색은 염분이 되게 적은 곳,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로는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예요. 우리 북극, 고위도인가요? 중위도인가요? 저위도인가요? 북극. 북극과 남극은 고위도입니다. 그러면은 중위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 중위도에 해당하고요. 저위도는 어디에 해당해요? 저위도. 저위도는 적도에 해당하죠. 적도. 자, 요걸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첫째로 고위도입니다. 고위도의 경우에는 염분의 양이 많나요? 적은가요?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맨 윗부분이죠. 염분이 적은 편인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 그림을 봤을 때 파란색이고 보라색에 가까우니까. 다음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은 어떤가요? 여기 대서양이 있는 쪽이 굉장히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염분이 되게 높구나.
라는 걸 그림을 통해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저위도 지역인 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다시 또 초록색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염분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염분이 가장 높은 위도는 어디다? 중위도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염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자, 다음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되게 많은데 쌤이랑 같이 살펴보면 되게 쉬워져. 하천에서 바다로 강물이 흘러드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언젠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구라고 불러요. 강의 하구. 하구에서의 표층염분은 어떨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열대지역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바다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의 표층염분은 어떨까? 세 번째, 중위도 지역처럼 바람 잘 불고 날씨가 맑은 바다에서의 표층염분은 어떨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질문이냐? 안에 들어있는 염류 대비 물의 양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과 같은 컵이 있어요. 이게 컵이에요. 컵의 내용물에 물이 이만큼 있고 소금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야. 근데 누가 여기다가 물을 부어. 그래서 물의 양이 많아졌어. 소금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되지? 물의 양이 증가하면 농도가 감소하게 되죠. 짠맛이 덜해진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느냐? 물의 양이 많아지면 염분이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반대로 이번엔 물의 양이 줄었다.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되지? 소금물을 팔팔 끓였어. 농도가 막 쭉쭉 증가하죠. 물의 양은 적어졌는데 소금의 양은 그대로니까.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이제 염분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 세 질문에 대해서 염분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강의 하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아마존 강의 하구를 보고 있어요. 아마존 강의 하구에서는 바닷물 속의 염류의 총량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염류의 총량. 하나의 컵이 있고 여기다가 물을 넣었다 뺐다 할 건데 소금이 들어있는 총량이 어떻니? 총량 변하니 안 변하니? 그러니까 안 변하죠.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염류의 양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닷물 속의 물의 양은 어떨까요? 여기서 강물이 막 흘러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 민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물의 양 어떻게 되지? 물의 양이 증가한다고. 자, 물의 양은 증가하고 염류의 양은 그대로네요. 그러면은 농도는 감소하겠지. 염분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한 번 더 해보자. 자, 열대지역처럼 비가 많이 오는 바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 스콜이라는 현상이고요. 이게 뭐냐? 열대지방의 소나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나기가 와서 막 샤워기 튼 것처럼 바닷물에 막 물이 계속 들어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염류의 양은 어떤지 생각해 봐요. 염류의 양. 변하니 안 변하니? 염류의 양은 안 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염류의 총량은 변하지가 않아. 잘 기억해. 다음, 바닷물 속의 물의 양은 증가하겠죠. 지금 이렇게 물을 때려 부어주고 있으니까. 다음, 그러면은 염분은 어떻느냐? 농도가 어떻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농도는 감소하겠죠. 염류의 양은 그대로인데 소금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물만 계속 붓잖아. 그러면은 점점 연한 소금물이 되겠지. 다음, 중위도 지역처럼 우리나라처럼 바람이 잘 불고 날씨가 맑은 바다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표층염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시다. 바람이 잘 불고 날씨가 맑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잘 일어나느냐? 바다 표면에서의 증발이 잘 일어나게 돼요.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염류의 양 어떻게 될까요? 염류의 양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얘기했고요. 다음, 증발이 일어나면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감소합니다. 팔팔 끓인 것처럼 물이 쭉쭉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바닷물 속의 염분은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해. 바닷물 속의 염분은 어떻게 돼? 소금의 양은 일정한데 물은 사라졌으니까 짠물이 되겠지. 염분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은 염류와 염분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류와 염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다음 247페이지 우리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A에서 C 지역의 전체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PSU 대비 염화나트륨의 그람수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게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A의 경우에는 염화나트륨이 전체 염류의 양에 비해서 77.7% 정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B에서도 77.7, C에서는 77.8로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염분만 한번 봐봅시다. ABC 지역에서 염분의 양을 보면 서로 같니 다르니? 서로 달라. A, B, C 지역에서 A가 제일 적고 C가 제일 많죠. 근데 비율로 따지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거의 다 비율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 지역마다 염분은 다르지만 염분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는 거의 같다라고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봅시다. 궁금한 사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지역별로 염분은 다르다 같다? 염분은 서로 다르다. ABC 지역이 있을 때 각각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역별로 들어있는 그럼 염류의 비율,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애들의 비율은 서로 같느냐 다르느냐? 앞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같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의 비율은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같다라고 쓰고요. 이거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한 10개 정도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숙제 다시 정리하면 247페이지 내용 정리하기였습니다. 까먹지 말고 꼭 제출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